일단 제가 태어난 집은 친가 외가 이렇게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농사를 짓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밭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밭이어서 그나마 먹고 살만하단 정도였죠.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죠. 절 낳기 전 아버지는 서울에서 일하겠다고 말을 하며 상경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얻었고 그곳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았는데 요즘 과일들이 금값이라 마음 편하게 못 사먹는다고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팔다가 남아 썩게 되거나 더 이상 팔지 못하는 과일들은 썩은 부분을 빼놓고 먹곤 했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한으로 남았나 보더군요. 동생은 추운 날 남의 집 창문 밖에서 TV 화면만 보고 서 있을 정도로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랑 동생은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전 공부를 좀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러다가 돈 벌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회사 경리를 뽑는 자리에 무작정 지원했죠. 들어가니 사장님이 절 보고는 뭘 믿고 지원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아서 금방 배운다고 그냥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식 웃으시더니 제 모습이 꽤나 당돌해 보였는지 다음날 전화가 와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공업 고등학교를 나와서 기술을 배워먹고 살겠다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역시 기술을 배워야 오래 먹고 살 수 있다면서요. 참 어린 나이에도 똘똘하다 싶었죠. 그렇게 전 꽤 큰 회사의 경리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초반에는 배우는데 정말 많이 혼나고 깨지고 야근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 이제 저도 제 밥그릇 정도는 챙길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와 함께 배우던 동기와는 그야말로 자매 같은 절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보고 밤 늦게까지 함께 야근하고 그렇게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 이상을 보니 친자매가 있다면 혹시 이런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고 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에게도 후배가 생겼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후배는 제가 신입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뭐든지 척척 알아서 잘 처리하고 제가 도와줄 일이 거의 없이 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사수였던 윗선배에게 저 가르치느라 고생했다면서 농담을 던지니 그걸 이제 알았냐고 웃을 정도였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 잘하는 신입 경리를 좋아하고 점점 더 많은 일들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도 막내를 벗어나니 좀 여유로워지더군요. 그렇게 저도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의 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의 평판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일도 잘해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좋은 사람 만난다며 주위에서 부러움도 샀습니다. 거기에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복장만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저의 건의사항을 사장님이 받아들여 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 남자 직원들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사장님도 절 눈여겨봐 주셨고 얼마 후 성과금까지 받아서 친자매 같은 동기가 부럽다 장난으로 저에게 시기할 정도로 즐거운 때였죠. 그날도 남자친구와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맛집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지갑을 책상 위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회사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남자친구가 버스비를 줄 테니 늦었는데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회사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회사도 가깝고 경비도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니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함께 회사로 향했고 자기가 올라가서 지갑을 가져올 테니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냐고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리로 갔는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후배가 제 자리 컴퓨터로 뭔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온 것을 보니 당황해하는 그 모습에 이상하다 싶어 뛰어가서 보니 세상에나 제 컴퓨터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일을 말하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제 손을 막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우 당황했죠. 그리고는 왜 다시 오려고 했냐고 자기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아서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면서 그제서야 두 사람이 짜고 돈을 횡령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이 절 어딘가로 데리고 이동하는데 다행히도 경비가 그 장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급하게 도망을 쳤어요. 저는 경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전화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칫 제가 횡령한 사람으로 죄를 뒤집었을 뻔했지만 경비가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전 횡령을 잡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도망간 두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저는 이 공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연봉도 꽤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제가 지나갈 때면 남자에게 속아 큰일 당할 뻔한 여자로 낙인이 되어 있어 그 회사에 있는 것이 괴로웠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저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기였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저와 같이 밥 먹고 차를 마시며 전과 다름없이 대해주었거든요. 하지만 동기에게는 미안하게도 점점 불어가는 소문에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사장이 있는데 비전도 좋고 거기서 사람을 구하니 가보라고 일자리를 주설해줬고 그곳에 다니게 됐습니다. 동기는 일 잘하는 네가 왜 그만둬야 하느냐고 저에게 말했지만 고맙다는 말만 할 수 있었죠. 그 이후로도 동기와 가끔 만나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요즘 말로 힐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손이 모자라 선배에게서 도움 좀 달라고 요청이 올 때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일하는 회사는 작은 회사라 금방 끝낼 수 있었고 사장님들끼리 아는 사이라서 도와주고 일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 가면 모두들 알아보고 잘 지내냐 해주는 게 고마웠죠. 그렇게 3년 정도 이곳에 다니다 보니 제 회사도 점점 커지고 직원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꽤 커다란 사무실로 옮겨 이제는 제법 회사라고 할 만한 크기가 되었죠. 정말 작은 회사에서부터 이곳에 있어서 그런지 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월급도 올랐지만요. 평소처럼 월말 월초 지옥의 구간을 끝내고 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칼퇴근을 하고 쇼핑을 하려던 찰나 사장님이 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은 부담스러우니 나중에 점심을 드시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내일 점심에 같이 먹자고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는데 좋은 곳을 안다면서 절 한정식 집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비싼 건 아니냐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맛있게 먹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기에 맛있고 즐겁게 먹자고 생각하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통했죠. 그리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주말에 약속을 잡아도 되겠냐고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열심히 일하고 늘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에 좋아하게 됐다고 저에게 고백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겐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절 붙잡으면서 과거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서 말하는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절 속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 시간을 보내니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제게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절 우선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에 결국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은 바로 제 전 직장 동기였습니다. 제 말에 당장 약속을 잡고 만나자마자 누구냐고 절 달달 볶아댔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며 잘됐다고 해주었습니다. 제 연애 소식에 그럼 앞으로는 만나는 걸 좀 자제하고 연애에 집중하라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는 동기의 말에 그 뒤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결국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사장님이랑 결혼을 하게 됐고 사모님이 격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만류에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격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듬해 가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쌍둥이 자매가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영양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동생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만 했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계절마다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소아과에 하도 자주 가다 보니 딱 제 얼굴만 보고도 누구 어머니라고 간호사들이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참 속상했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했죠. 그렇게 늘 병원에 갈 때마다 속상하던 어느 날 인연은 참 쉽게 끊기질 않는 것인지 병원에서 6년 만에 동기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반가워서 서로 안고 반갑다 반갑다를 연신 떠들어댔죠. 병원이 아니었으면 더 소란이었을지도 모르죠.
동기도 제가 결혼한 해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았다고 하면서 지금 딸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연락이 닿은 김에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안 그래도 요즘 답답해서 힘들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미룰 것도 없이 다음날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기의 인생은 참 어려웠습니다. 동기는 소개를 받아서 한 식당의 사장님과 결혼했는데 맛집으로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곳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돈을 벌자 남편이 갑자기 술과 여자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식당 주인이 제정신이 아니니 식당도 점점 망했죠. 동기가 일도 그만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작은 회사의 경력직으로 격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줄었지만 출퇴근이 확실해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좋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동기의 모습에 저는 힘을 내라고 말하며 종종 이렇게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동기는 웃으면서 그러자 했고 엄마라는 공감대 속에서 계속 연락했죠. 그렇게 쭉 연락을 하다 남편 회사의 격리 자리가 하나 비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친구를 소개해도 괜찮냐고 말했고 그때 그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라고 하니 그렇다면 좋다고 해서 제 친구는 그렇게 저희 회사 격리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월급이 오르자 친구는 더 좋아하면서 제게 연신 고맙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손을 꼭 잡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면서 제가 대신해서 동기의 아이들도 봐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가 끝나면 당연한 듯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까지 먹고 숙제를 하고 있으면 동기와 남편이 같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동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과 같이 놀러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애들이 고등학교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게 되다 보니 점점 교류가 적어졌고 저도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렸죠. 종종 동기의 이야기는 남편을 통해서 들어왔고 제 안부도 전해준다는 말에 고맙다고 말하면서 애들이 대학교에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 합격 소식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동기의 첫째 딸 소식이 궁금해졌죠. 그런데 남편이 제게 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제 아이들은 인서울에서도 상위권 쪽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차마 동기에게 계속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 남편이 동기의 딸과 아들이 다 대학에 붙었다고 우리 딸들과 같은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전 기뻐서 동기에게 연락했고 동기도 고맙다면서 저희는 다시 수다 산미경에 빠질 수 있었죠. 그렇게 애들도 다 키웠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제게 날아왔습니다. 딸들이 MT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향했고 딸들은 둘 다 아직까지 수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처럼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모자랐던 탓인지 딸 하나는 깨어났지만 다른 딸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열심히 간병했는데 이번에도 둘째가 아파진 모습에 엄마가 생에 무언가 크게 잘못을 했고 그래서 네가 계속 아픈가 보다 말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쌍둥이라 그런지 첫째도 제 동생의 모습에 마치 제가 아픈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쭉 간병했고 동기의 자녀들도 자주 찾아와서 계속 말을 걸어주며 심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제 엄마를 닮아서 성품도 좋다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나중에 이모가 꼭 보답하겠다고 말하면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안 편의점에서 마실 것을 사러 내려온 잠깐 사이 간호사에게서 호출이 와 급하게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딸이 눈을 깜빡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딸이 식물인간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였는데 딸이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딸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귀를 가져다 대보았지만 오랜 시간 목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말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라고
전 여기 계속 있을 테니 목이 괜찮아질 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눈물 흘리는 딸의 모습에 대체 무슨 일인지, 혹시 무서웠던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딸은 눈을 뜬 그 뒤부터 열심히 노력하면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소식에 동기도와 축하한다고 제 손을 꼭 잡았는데, 평소 동기에게 하던 것과 다르게 딸이 쌀쌀맞게 굴어 제가 다 미안하다면서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동기를 내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회복하고 엄마라고 저를 부르자 전 눈물이 나더군요. 딸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첫째도 눈물을 뚝뚝 흘렸죠. 하지만 둘째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더듬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쉬고 물을 마시고 하느라 2시간 동안 힘들게 말을 풀어나간 둘째는 말을 끝마친 뒤에 이제야 내려놓았기 때문인지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 그리고 첫째는 충격에 빠져서 서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추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과 동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딸아이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동기가 남편의 회사를 오기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관계를 맺은 뒤였다고 하더군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기를 회사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기에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도 그 누구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 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다면서 당장 몸을 일으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어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답답하고 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하루는 1인 실인 병실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딸아이의 말에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죠. 첫째는 둘째가 한 말을 다 녹음해 놓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둘째를 보며 제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첫째에게 미안하지만 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첫째도 엄마, 우리 다 컸으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라면서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째에게 둘째를 부탁하고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남편은 고생했다면서 참 젠틀한 모습으로 절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했죠. 저는 남편에게 둘째가 깨어났다고 말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서서 기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서 병원으로 가려는 모습에 제가 말렸습니다. 대체 왜 말리냐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한마디 했죠. 둘째가 아빠 얼굴 안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전 첫째가 보내준 음성 파일을 틀어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내용을 들을수록 남편의 표정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 저는 이미 들었던 내용이지만 더 화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제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회사에 오기 전부터 그런 거면 몇 년을 속이고 바람을 피웠던 거냐고, 하다하다 딸의 병실에서 둘이서 뭐하는 짓이었냐며 아파서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도 애정 행각을 하고 싶었냐고 마구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발이 다 닳도록 빌더라고요. 그래서 홀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 동안 걔랑 붙어 먹었고, 되돌릴 수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되돌리지 않은 것은 당신 잘못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첫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기와 그 자녀들이 병원에 왔다는 소리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 나가려는 것을 그냥 나가서 영영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못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게 사귀자고 했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냐고, 절 속이는 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적어도 날 기만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된 듯 어깨가 축 늘어져서는 땅만 보고 서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더니 병실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첫째와 대체 왜 이러냐고 말하는 동기, 그리고 자녀들이 서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기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얘네들 아빠가 우리 애 아빠는 아니지? 제가 던진 말에 동기의 눈이 매우 커졌습니다. 동기의 자녀들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동기를 보며 물었고, 동기는 제가 다 알았다는 사실에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동공을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기의 아들, 딸들에게 웃으면서 네 엄마랑 내 남편이 바람났다더라? 그걸 식물인간이었던 내 딸이 다 들었다더라? 라고 말하자
두 아이들은 처음엔 깜짝 놀라했죠. 그리고는 이내 엄마를 바라보며 설마 엄마 진짜야? 아니지? 라며 빨리 해명하라는 식의 간절한 표정으로 제 동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기는 제게 표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 남편과 놀아난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따지더군요. 같은 회사에 올 정도였으면 비슷한 스펙이라는 건데 저는 회사에서 대우도 받고 사장님 눈에까지 들어서 승승장구했었냐고요. 남자의 속아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지만 결국엔 그것도 다 좋게 된 거 아니냐고, 그걸로 그만두고 이상한 스타트업으로 이직해서 회사를 떠나는 제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쭉 느끼고 싶었는데 사장이랑 결혼하는 모습이 배알 꼴렸답니다. 자기도 그래서 사장을 소개로 받았는데 쓰레기를 소개받았다고. 그런데 제 남편을 보고 있으니 셈이 너무 났대요. 그래서 제 남편을 꼬셨다더군요. 처음엔 거절하는 듯 하더니 결국엔 놀아났다고 비아냥거리며 제게 말하는데 참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제게도 충격이더라고요. 동기의 자식들은 충격이었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전 동기에게 웃으면서 말해줬습니다. 난 누구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씹던 껌은 안 먹어. 네가 씹던 껌 그냥 네가 다시 씹어라. 나는 그 사람이랑 이혼할 테니 너 가져. 필요 없으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죠. 제 남편은 이혼만은 참아주면 안 되냐고, 사랑한다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제게 빌면서 잡더군요. 저는 이미 떨어진 정 다시 이어붙일 생각이 없으니 도장만 찍으라 했고 결국엔 위자료를 챙길 대로 챙긴 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기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받은 돈까지 합쳐서 전 이제 조용한 마을에서 딸 2명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딸들도 시집을 가면 적적해지겠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엔 연연하지 않고 지쳐있는 제 심신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소란 없이